네,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증시를 비롯해서 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또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현대증권의 오은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8월 한 달간 어떤 점에 가장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 달러의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2014년 7월부터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 1차 랠리는 한 봄께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 주춤하다가 다시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강세의 배경은 무엇보다 이제 9월, 12월 예정된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옐런 의장 자체도 그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9월이나 12월께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사전적으로 자금이 어떤 그 로컬 통화, 신흥국 로컬 통화에서 달러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고요. 달러 강세에다가 로컬 통화 약세까지 좀 그 원자재 가격까지 약세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뭐 러시아라든지 브라질과 같은 원자재 관련 국가들의 로컬 통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러 방향성과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고용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2.3%로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 9월 달 발표된 고용 지표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고용 지표까지 완만하게 성장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확인될 경우에는 9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가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9월 달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라는 이런 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8월 달하고 9월 달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관찰하게 될 경우, 우리가 관찰해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한번 8월 달 들어서 주의 깊게 주목해야 될 지표라고 한다면은 달러의 방향성과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7월에 증시의 출렁임에 또 영향을 줬던 것이 이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겠지만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부진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가 지속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익뿐만 아니라 매출 쪽에서도 좀 타격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 쪽에서도 오히려 그 1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하는 기업들까지 나올 정도로 강달러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도 지난주 헬스케어, 특히 제약 바이오 쪽이 굉장히 급등락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 발표에 있었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그 일부 섹터, 일부 업종에서는 이제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좀 가만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런 급등락 종목 뒤에도 좀 의미심장하게 좀 계속 랠리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소비재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의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모두 대략 5%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 뒤에는 바로 견조한 소비 시장의 회복, 그리고 신흥시장, 중국이라든지 인도와 같은 신흥시장에서 구매력 있는 중산층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QE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글로벌 증시와 필수 소비재 업종의 어떤 상대 비교를 해보면은 100%포인트 넘게 상승 갭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소비 패턴에 일단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SPA 브랜드, 우리가 이제 SPA 브랜드 같은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든지 인디텍스와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 신고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나이키라든지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식상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지만 신흥국 쪽에서 빠르게 매장 수를 늘려가면서 계속 매출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 그리고 이익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관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일부 기업들의 실적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실적 변동성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이런 소비재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안정성을 갖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으로 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증시의 불안 요인이 됐던 것이 지난 6월부터 계속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중국의 증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의 증시 안정세를 찾나 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또 양날의 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이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예. 모두 다 있습니다. 이제 위험 요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중국 정부가 시장에 좀 과도한 개입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솔직히 시장의 효율적 가격 그 기능을 좀 훼손했다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인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반기 들어서 경기 하강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진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또 돼지고기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돼지고기 가격은 그 중국의 어떤 그 물가 지표에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그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그 통화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우려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의 하반기 그 경제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기회 요인도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급락의 요인이었던 신용잔고가 일단 그 신용잔고 증가세가 좀 주춤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한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 중국 정부는 신용잔고를 좀 제어를 해서 시장의 어떤 불안 요인을 제거하려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난 27일 중국 상해 종합 증시가 8.5% 하루 만에 이제 큰 폭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때 이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 27일 날 급락에 대규모 공매도 세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중국 경찰인 공안부와 같이 이제 대규모 조사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시장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증권금융공사는 계속해서 증시를 부양할 의지가 있다라고 또 한번 의견 표명을 하면서 아무래도 시장 통제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이런 조치들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완화적 통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지난 28일 날 인민은행이 500억 위안의 그 역 RP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자금 시장에 우리나라 돈을 한 9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큰 폭의 자금을 시장에 조달했고요. 이 부분은 그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여전히 통제 가능 영역에 있다라는 인민은행의 어떤 의지 표명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본시장의 개방 일정인데요. 다 아시는 바겠지만 이제 성강통이 조만간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7월 달 정도가 되면은 그것도 지난달 정도에 어느 정도 전산 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제 하반기께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성강통이 시행될 예정이고 MSCI 지수가 지난 5월 달 편입이 실패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MSCI 신흥지수의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수급적인 이런 호재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 요인보다 기회 요인이 많다면은 다시금 중국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국내 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비중을 줄이라고 적극적으로 투자자한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후강통과 관련해서 이 위탁 매매를 잠정 중단했다라는 소식도 네네. 있던데 후강통과 관련한 투자의 적기를 어느 정도 시점으로 봐야 될까요? 예, 이미 그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통상 바닥을 확인하는 국면에서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좀 당연합니다. 그런데 네. 현재 국면을 굉장히 변동성이 높고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상해종합 증시가 다시 2,000포인트로 돌아간다. 이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증시 부양책이 쏟아졌던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쏟아졌던 3,4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거는 현지 증권사들도 3,400포인트 정도를 이제 지지선으로 보는 것이 좀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닥을 확인하는 국면에 있고 다만 투자 심리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변동성을 줄이면서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간 조정을 말씀드리고요. 기간 조정 이후에는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예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버블이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들 하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3, 4개월 전에 중국 현지에 갔을 때 느꼈던 부분은 일부 철강 업체들의 경우에는 매출이나 이익 성장 없이 주가가 200%, 300% 상승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대1로라든지 징징지어 같은 일부 정책 테마로 엮이면서 주가만 상승한 경우였는데요. 이렇게 주가와 실적의 괴리도가 커질 경우에는 대부분 급락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 급락세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적 관련된, 그러니까 실적이 실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접근을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변동성 장세에 대응할 수 있는 한 가지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실적이 분명히 나오는 기업들, 기준 마우타이 같은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미 실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주가도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장 급락장에서도 이런 실적주들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많이 했고요. 낙폭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은 우리가 실적 관련주로 좁혀서 중장기로 투자를 해야 되지 이 시점에서 완전히 비울 때는 100% 비울 때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대상으로라든지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하반기 시장 자금 동향을 보니까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안전자산 6, 7월 달까지만 해도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다가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위험자산 내에서도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쪽으로 자금 이동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 IMF 기관에서 어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떨어뜨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하반기에 대한 우려 요인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험자산 내에서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쪽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선진국 내에서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펀더멘털 회복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과 유럽 시장을 좀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8월 이후에 투자 전략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